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평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는 말한다. 대부분은 결국 평균으로 끝난다고. 왜일까?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다. 자기 감정에 인생을 맡기고 살기 때문이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피곤하면 미루고, 불안하면 멈추고, 두려우면 도망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래. 하지만 사실은 평범하게 살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결과가 평범해진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진실만을 끝없이 붙들고 이야기해 보려 한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와 감정에 끌려다니는 자의 차이. 평균과 위대한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에 대하여 사람의 하루는 날씨와도 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의 하늘에 어떤 날씨가 떠 있나? 어느 날은 맑음이다. 기분이 좋다. 왠지 잘 될 것 같다. 그날은 모두 열심히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흐린 날, 비 오는 날, 폭풍이 치는 날이다. 불안하다. 짜증난다. 의욕이 없다. 왠지 모든 게 귀찮다. 이때 사람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쉬자. 기분이 별로니까. 오늘은 딱 여기까지. 다른 하나는 기준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기분은 나빠도 오늘 해야 할 건 한다. 동기부여는 없어도 약속했으니 지킨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오늘은 거의 티 나지 않는다. 그러나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하나는 평균이 되고 하나는 기준이 된다. 감정은 날씨다. 수시로 바뀌고 예측 불가능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반면 기준은 항로다. 배가 어떤 파도를 만나든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보이지 않는 선이다. 평균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자기 인생의 항로를 감정에게 맡긴다. 그날 기분이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감정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다.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마. 힘들면 그냥 포기해도 돼. 눈물 나면 너무 참지 말고 울어. 물론 필요할 때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이 삶의 원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힘들면 멈추는 게 당연한 줄 안다. 스트레스 받으면 도망치는 게 자연스럽다고 믿는다. 불편한 사람은 피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바로 멈춘다. 조금만 불안하면 바로 접는다. 조금만 두려우면 바로 돌아선다. 그 순간마다 인생의 가능성은 하나씩 닫힌다. 그렇게 10개, 20개, 100개의 문이 닫혔을 때 사람은 말한다. 역시 나는 이 정도인가 봐. 아니다. 당신이 이 정도인 게 아니라 감정이 이 정도를 허락했을 뿐이다. 인생을 크게 바꾸는 사람들은 감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도 두렵다. 그들도 불안하다. 그들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차이는 여기 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만 감정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 링컨은 수차례 선거에서 떨어졌다. 사업도 망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다. 그때마다 그는 느꼈을 것이다. 그만둘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나 그는 감정이 아닌 기준을 따랐다. 나는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이미 결정했다. 감정은 흔들었지만 기준은 흔들지 못했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감정은 속삭였을 것이다. 넌 실패자야. 이쯤 했으면 됐잖아. 하지만 그는 말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되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알아낸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다. 감정의 언어를 자기 기준의 언어로 바꿔버린 선언이다. 평균은 감정이 쓴 대본대로 산다. 위대함은 스스로 쓴 기준의 대본대로 산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은 기분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 나는 원칙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감정은 참고할 정보일 뿐 결정권자가 아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습관보다도 먼저 정체성이다. 나는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준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10년 뒤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된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실패인가? 아니면 감정을 거스르는 불편함인가? 대부분은 말로는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실패가 아니라 불편함을 피한다.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고 알면서도 알람이 울리면 감정이 말한다. 조금 더 자. 오늘 하루 망한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야.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몸이 무겁자 감정이 말한다. 오늘은 그냥 쉬어.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밤미하자.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핸드폰을 켜는 순간 감정이 말한다. 오늘은 머리가 안 돌아가. 그냥 영상 하나만 보자. 그리고 우리는 감정의 손을 잡는다. 식당에서 메뉴 고르듯 그때그때 기분 좋은 선택을 한다. 그러나 인생은 식당이 아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수준이 된다. 삼성을 세운 이병철은 말했다. 사람을 볼 때 실력보다 태도를 본다고. 태도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 앞에서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가의 총합이다. 불편하면 피하는 사람, 두려우면 숨는 사람, 귀찮으면 미루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반대로 두려워도 가는 사람, 귀찮아도 끝내는 사람, 불편해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 반드시 평균을 뚫고 올라간다. 왜냐하면 세상 대부분은 귀찮음 앞에서 무릎을 꿇기 때문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있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로 그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돈에 대한 공부가 지루하다고 피하고 있다면 그건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기분만 꿈꾸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실패의 불편함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이미지만 탐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평균으로 끝나는 이유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다. 원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원하는 만큼 감정을 이길 준비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한 비전이 없는 사람일수록 감정에 더 쉽게 휘둘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끌려다닌다. 지금 당신 인생의 목적지는 분명한가? 단지 남들처럼이 아니라 진짜로 가슴 깊은 곳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묻고 싶다. 안정적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가? 도전하기 싫은 두려움인가? 아니면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인가? 비전은 감정을 정리해준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간다. 이 결심이 서면 감정은 장애물이 아니라 풍향계가 된다. 불안할수록 더 준비하고 두려울수록 더 연습하고 하기 싫을수록 더 짧게라도 시작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정보로 쓰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감정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인생에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 기분이 끌어당기는 시간, 환경이 끌고 가는 시간,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시간. 평균으로 머무는 사람의 하루는 앞에 두 가지로 꽉 차 있다. 오늘은 기분이 이래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래서, 가정 형편이 이래서. 그러나 기준을 세운 사람의 하루에는 반드시 내가 결정한 시간이 있다.
하기 싫어도 하는 시간, 피곤해도 공부하는 시간, 두려워도 도전하는 시간, 이 짧은 시간들이 쌓여서 평균과 비평균의 거리를 만든다. 오늘 30분 내 감정 말고 내 결정을 따르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것이 당신 인생의 평균을 벗어나는 첫 걸음이다. 새벽에 공장을 돌던 젊은 사업가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자. 기계는 낡았고 인력은 부족했고 거래처는 늘 압박하고 은행은 돈을 재촉한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문을 닫으면 수십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는다. 그가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때 감정은 말한다. 그냥 포기해. 여기까지도 잘 온 거야. 그러나 다른 한 목소리가 속에서 들린다. 나는 단지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 내가 포기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순간 선택이 갈린다. 감정을 따르면 그는 평균적인 소상공인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기준을 택하면 그는 한 나라의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위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이런 밤을 수없이 보냈다. 그리고 매번 감정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감정을 이기는 힘은 한 번의 큰 결심에서 나오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나온다. 알람이 울릴 때 눈을 감고 다시 잘 것인가? 눈을 뜨고 일어날 것인가? 할 일을 미룰 때 오늘만 예외를 만들 것인가? 오늘도 원칙을 지킬 것인가?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같은 수준으로 맞받아칠 것인가? 품격 있게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인가? 이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두 개의 나가 싸운다. 감정에 약한 나, 비스 기준을 따르는 나. 어느 쪽에 표를 더 많이 던지느냐에 따라 10년 뒤 당신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달라진다. 평범한 직장인인지, 존경받는 리더인지, 그냥 그런 사람인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감정에 인생을 맡긴 사람은 항상 남 탓을 할 명분이 필요하다. 상사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서,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서, 운이 없어서 이 말의 본질은 하나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감정을 탁거리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링컨이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나는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았다면 실패한 하루가 아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정이 아닌 성장이라는 기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조금이라도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 오늘 기분이 우울했다 해도 책 한 장이라도 읽었다면, 몸이 무거웠어도 10분이라도 운동했다면, 두려웠어도 작은 도전 하나라도 시도했다면 그 하루는 결코 실패한 하루가 아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위로만 찾는 것이다. 괜찮아. 너는 힘들었잖아. 그래, 그 정도면 충분히 했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이 말들은 상처난 마음을 잠시 덮어준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가능성도 함께 덮어버린다. 반대로 기준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서 멈추지는 말자. 수고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수준은 여기보다 더 위다. 오늘 넘어진 건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그러나 어떤 위로를 선택하느냐가 인생을 가른다. 당신을 잠재우는 위로를 고를 것인가? 당신을 깨우는 위로를 고를 것인가? 감정은 불이다. 불이 없으면 인생은 차갑고 몸이 건조해진다. 그러나 불이 방을 태우기 시작하면 집 전체가 잿더미가 된다. 불을 없애야 하는 게 아니다. 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열정도 감정이다. 두려움도 감정이다. 질투도 감정이다. 설렘도 감정이다. 평균으로 끝나는 사람은 불이 켜지면 설레며 움직였다가
불이 꺼지면 그대로 멈춘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 운동을 할 때, 처음 공부를 결심할 때는 불꽃처럼 뜨겁다. 하지만 한두 번 실패하고 누군가의 비웃음을 듣고 눈에 띄는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으면 불은 금세 꺼진다. 불이 꺼진 뒤에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위대한 경지를 향해 걸어간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그는 매번 불타는 열정을 느끼며 실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은 지쳤을 것이다. 어느 날은 짜증났을 것이다. 어느 날은 스스로가 한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 오늘은 하기 싫으니 멈추자가 아니라 오늘도 한 번 더 해보자를 선택했다. 결국 세상은 말한다. 위대한 발명가.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수천 번 감정보다 기준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데 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다. 사업도 2번이나 파산했다. 그때마다 감정은 외쳤을 것이다. 네 재능은 여기까지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는 물었다. 정말 그럴까? 내 안의 상상력은 이 정도로 끝나는가? 평균이라면 3번째 실패에서 인생을 접었을 것이다. 디즈니는 감정을 믿지 않고 비전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 세계에 펼쳐진 그의 상상력의 도시를 본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결과지만 그 결과 뒤에는 감정과 싸운 수많은 밤의 기록이 숨어 있다. 평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환경 탓을 하면서도 환경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 주변에 다 부정적인 사람뿐이라. 회사 사람들이 다 뜨뜻미지근해서 우리 집은 다 이런 분위기라 감정은 말한다. 그래,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그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환경은 분명 사람을 만든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이렇다. 환경을 선택하는 것 역시 당신의 결정이다. 지금 당장 회사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른다. 지금 당장 집을 나올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영상을 볼지,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낼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다. 평균은 환경에 묶여 있다. 비평균은 환경 속에서도 자기 환경을 만든다. 책으로, 사고방식으로, 말의 습관으로, 감정보다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영혼에 붙인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곧 타인을 이끄는 힘이 된다. 팀을 이끄는 리더가 있다고 하자. 성과가 나오지 않자 그는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왜 이것밖에 못해? 정신 안 차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야. 그러나 팀원들이 느끼는 건 자극이 아니라 공포다. 그가 진짜 한 일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분노를 조직 위에 쏟아낸 것이다. 결과는 어떤가?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다. 보고를 숨기고 실수를 감추고 위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날 조직은 한 번에 무너진다. 감정은 리더십의 가장 큰 적이다. 반대로 위기의 순간일수록 차분한 사람이 있다. 수치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감정적으로 호통치지 않고 원인을 묻는다.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나?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인가? 목소리는 낮지만 질문은 날카롭다. 분노 대신 책임을 나누고 비난 대신 해법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존중한다. 감정 대신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언젠가 존경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두렵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다. 평균은 이 감정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
숨긴 감정은 뒤틀려서 행동으로 튀어나온다. 기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한다. 그래, 나는 지금 두렵다.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선언이다. 감정과 나 사이에 한 줄의 문장을 세운 사람은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는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3초의 기술을 갖는 것이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질 때, 상대가 나를 자극하는 행동을 할 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냥 반사적으로 말하지 말고 3초를 세어라. 하나, 둘, 셋. 이 3초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한 문장을 떠올려라. 지금 이 말은 나의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말을 골라라. 평균은 순간의 감정에 맞는 말을 한다. 기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어울리는 말을 한다. 이 차이가 오늘은 사소해 보여도 10년 뒤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대한 신뢰의 격차가 된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감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안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만 묻지 말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물어라. 두려울 때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할까? 만 반복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연습할 것인가를 묻자. 슬플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로 바꿔라.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을 늪에서 연료로 바꾸는 스위치다. 평균은 감정에서 멈추고 기준 있는 사람은 감정에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감정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대충 살지 뭐. 이 말들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당신의 무의식에는 명령처럼 새겨진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세상이 존중해 줄 이유는 없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같다. 나는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신을 깎아내릴수록 당신 곁에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만 남는다. 반대로 기분이 아무리 바닥을 쳐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환경을 바꿔낸다. 나는 아직 과정 중에 있을 뿐이다.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지는 않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떠내려가는 강인가? 아니면 기준을 따라 흐르는 강인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감정의 인생을 맡기는 방식이었다면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그걸 계속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